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관련 반응과 함께 현실화한 조기 대선 전국의 다양한 변수까지 국회 출입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열, 김경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파면 선고 이후 각 당 입장이 바로 나왔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현직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이제 여당 입장에서의 이제 사과, 그리고 헌재 결정을 수용해서 또 분열을 막아야 한다, 이런 부분에 방점이 찍혔는데요.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선고 직후 국민질책 달게 받겠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헌재 결정 존중이 또 민주주의랑 이 법치주의 수호의 길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이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게 윤 전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이 불복 가능성 최소화에 주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반응도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헌재 선고가 내려진 직후 28분 뒤에 긴급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먼저 일부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을 되찾아 주셨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정치권도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함께 냈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할 부분은 대통합을 언급한 부분인데, 관련해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국가적 분열, 갈등 최소화에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할 정도로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을 의식해서 이런 메시지를 탄핵 선고 직후에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식 브리핑에서도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또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에 전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선고 이후 여야 입장 들어봤는데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이 선고 전망을 뭐 5대3, 4대4 이렇게 각하 또는 기각에 좀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었는데, 그런 만큼 상당히 무거운 분위기에서 의원총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강민국 의원 등 뭐 개인적으로 SNS에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비대위원장 등 이 지도부 거치는 일단 대다수가 교체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이제 다수인 듯 하고요. 이게 조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뭐 외연 확장이 이제 정당 입장에선 중요한데, 어쨌든 현 지도부가 이 개별 의원들과의 뭐 의원들의 이제 거리 정치를 적극 막지는 않았지만, 또 지도부 차원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개인 자격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현 지도부가 아직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고요. 다만 이 탄핵 찬성 의원, 또 그 중에서도 이 언론에 수시로 나와서 의견을 피력한 일부 의원을 향해서는 이 당내 결속을 해쳤다, 이렇게 날선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빠르면 일요일 오후 정도에 의총을 한 번 더 열어서 이 향후 전국의 대응 방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방금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죠. 자, 국회가 그제 본회의에 보고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에 조사하도록 의결을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과반의 의결로 통과가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내일 오후까지가 탄핵안 본회의 표결 시한이었는데, 표결에 일단 붙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적법성 등을 조사해보기로 한 그런 결정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 또 정리해서 추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의원총회를 열었었는데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네, 민주당도 오후 3시 본회의를 앞두고 2시 반쯤에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개 모두 발언을 했었는데요. 국민에게 역시나 감사하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드시 죗값을 치를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 전 대통령을 제명을 하고 내란 동조 행위에 참여한 의원들을 징계하라고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헌재 결정 인용을 예측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가능한 수 중에서도
전원일치로 인용이 됐기 때문에 가장 원하던 최상의 경우가 나온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약간은 표정 관리를 하는 듯한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고 또다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헌정사 비극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마냥 웃지는 않고 좀 낮은 자세를 보이려는 듯한 이런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속 의원들에게 오만하거나 경솔해 보이지 않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당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은 이제 현실이 됐는데요. 그럼 잠재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치인들의 반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전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 전원일치 파면이라는 결과에 이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입장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세훈, 홍준표 시장 그리고 김문수 장관 등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홍준표 시장은 오늘 이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다음 주 중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요.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조금 전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모두 함께 가자 이런 취지였는데 뭐 고통과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 이런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 보수 재건을 강조했고 또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 뭐 힘들겠지만 그래도 힘을 모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안철수 의원도 탄핵 찬성파 그리고 탄핵 반대파 모두 이 나라를 걱정한 마음은 같을 거라면서 이 안정과 통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야당은 어떻습니까? 네, 야권의 이 이른바 잠룡으로 꼽히는 인사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이후에 바로 입장들을 냈는데요.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국민이 이겼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파면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분열의 시간을 극복하고 통합의 마당을 열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메시지를 냈고 김두관 전 의원은 하나가 돼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권 잠룡들도 지금 오늘 당장 대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동안의 상태를 좀 치유하고 분열을 극복하자 이런 쪽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오늘 SNS로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해서 모두 국민 덕분이다. 또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이제 여야 대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조기 대선 절차는 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네, 조기 대선은 이 대통령 파면 뒤에 60일 이내 치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60일 날 하는 건 아니고 60일 안에 할 수 있는 건데 오늘로부터 60일 되는 날이 6월 3일입니다. 근데 짧은 기간을 고려하면 뭐 그보다 많이 앞으로 당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 날짜를 이 대선 치르는 날부터 50일 이내에는 공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흘 내에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선 날짜를 결정을 해야 되고 참고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이 파면 결정 5일 뒤에 그러니까 그때는 2017년 3월 10일에 탄핵이 됐고 3월 15일에 이 조기 대선 날짜를 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열흘 안에 대선 날짜가 결정된다라고 전해줬습니다. 자, 그럼 조기 대선 전국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네, 일단 전망을 좀 해보자면 아마 개헌 이슈가 이제 조금 부각이 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동안 이번에 사실 계엄 사태라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좀 원인이 된 부분이 있다. 이런 또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졌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현재 헌법 체제를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기 유력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일단은 내란 극복이 먼저다라면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말을 아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된 만큼 앞으로 벌어질 조기 대선 전국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좀 이 개헌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헌을 하겠다 이런 시기를 좀 못 박는 방식으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고 하면 아마 이 부분도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그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고 또 받고 있는 재판이 5개이기 때문에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 이 논란이 향후 대선 전국에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많이 공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재판은 이제 정지가 되는 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이제 대선 전국에서 좀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의 이 파면 결정 이후 아무래도 여야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기세를 몰아서 뭐 경선 레이스 본격화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를 해야 하거든요. 그 대선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 당원의 그런 규정이 있고 예. 다만 그 사퇴 시한 자체는 원래 당원의 1년, 대선일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하는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로 그 시한을 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퇴 시한은 뭐 좀 유동적이긴 한데 다만 오늘 당장 아마 사퇴,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 이게 오늘 파면 선고가 났는데 바로 또 이제 대권 도전으로 읽힐 수 있는 당대표직 사퇴를 할 경우에는 그게 좀 너무 약간 여론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좀 워낙 그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압도적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경선 주자들이 얼마나 경선 레이스에 참여를 하느냐 이 부분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경선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경선 절차는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후보를 고르는 경선 절차는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조기 대선이 최대 60일 안에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을 해서 길면 뭐 3주 정도 안에 아마 민주당 후보를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그럼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지금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후보를 고를지 등 좀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좀 이 조기 대선이란 것 자체가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보니까 지도부 입장에서 또 공식적으로 당 입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슈였습니다. 뭐 오늘 의총에선 대선 후보 내지 말자, 그러니까 아주 일부 의원, 한 명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발언을 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 대선 후보를 내지 말고 우리 반성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뭐 그럴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다고 보고요. 이 주말 동안 잠시 호흡을 가다듬긴 하겠지만 이 조속한 시일 내에 또 대선 준비 체제를 돌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정치 시계가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 위험천만한 뭐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선 안 될 선거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대선 시간표 그리고 룰 세팅 등 관심사가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쪽으로 좀 모아지는 분위기라면 여당은 워낙 자천 타천 거론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얼마나 짧은 기간에 신청을 받아서 1차, 2차 컷오프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를 결정하는 최종 경선을 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좀 붐업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슈 메이킹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세팅을 할지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이 민심과 당심이 5대 5다 이 룰은 지금 손대기는 좀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기 대선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 민심 당심 비율을 바꾸는 게 특정 후보한테 유불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종 경선에서는 좀 아무래도 손을 대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전략도 관심입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뭐 사법 리스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실제 조기 대선 전국 펼쳐지면 아마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겠죠. 현재 당장은 좀 당분간은 성찰에 집중을 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혹시 뭐 특정 후보를 좀 직간접적으로 지지를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뭐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강성 지지층 결집 효과 등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네. 자, 오늘의 파면 결정으로 사실상 이제 전국이 여당이 없는 전국이 됐단 말이죠. 앞으로 국회에 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야당만 있는 셈이긴 한데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지금 속보로 전해주셨습니다만 그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지 않고
이게 국회법에 따라서 이걸 법사위로 넘겨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안건을 의결을 해서 일단은 약간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민주당이 이제 거대 야당이고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면에서 자칫 힘자랑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을 좀 자제를 하려는 그런 의도로도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그리고 또 일방적인 입법을 좀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도 좀 자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다만 이 추경이라든지 또 민생 관련 입법 부분은 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 전국이 펼쳐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민생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 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이런 스탠스가 확실하기 때문에 향후 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봐야겠습니다만 동시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특검 공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화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제 박광렬, 김경수 기자와는 인사를 나누고 자세한 내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